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은자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스티팜이고요. 코드 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은 7월 13일 화요일 3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 2, 3, 4, 5, 6. 거의 7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좀 양봉다운 양봉은 아닌데, 네, 오랜만에 색깔이 바뀐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무리가 있지만, 오랜만에 나온 양봉이고요. 오늘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IR, 네, 기관 투자자 대상 IR이 열린다, 뭐, 이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기관 투자자 대상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을라나, 네, 지켜보면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횡보하는 움직임, 네, 약간, 패턴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이런 상승 뒤에 네, 약간 한 이 정도 구간까지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최근 올리는 거 보면은 비슷해요. 다 1파동, 2파동, 1파동, 2파동. 얘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5파동으로 갔었는데 이때는 1파동, 2파동. 그리고 내릴 때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올렸다가 빼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전의 패턴처럼 이 저점을 이탈한 다음에서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좀 사이클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달리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네. 반등이 그래도 한 직전 고가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분의 1 정도 반등을 줬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가의 근처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반등이 그래도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 네, 과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돌려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좀 지루하죠 많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LNP 말고도 핵심 특허가 또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네, 이거죠. 네, 셀 스크립트 특허 회피 기술. 네,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실제 큐어백 같은 경우에 임상 3상까지 들어갔었죠. 임상 3상을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돈을 엄청 크게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물론 국내 정부에서 이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일단 오늘 뉴스는 제약업계 mRNA 백신 핵심 LNP 기술 도입에 박차. 오늘은 근데 좀 웃긴 게 뭐 특별히 이제 그 mRNA 관련주들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다만 뭐 예를 들자면은 진홍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받았죠. 오늘 오랜만에 네, 조정다운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이현제약도 조금 네, 이현제약은 그래도 좀 잘 버텼네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얘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제 미생물 배양 배지 납품 이게 이제 이슈였는데 얘네가 어이없게 갑자기 또 이낙연 씨 관련 대선 테마로 엮였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거의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재밌네요, 진짜. 뭐 얘네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쨌든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야, 진짜 차트 자체는 상당히 멋집니다. 네. 다만 이런 데는 저항 구간이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네, 뭐 약간 mRNA라기보다는 약간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바이오 쪽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 깊게 사람들이 봤었는데 근데 이게 또 테마까지 붙어버리니까 잘 갔던 것 같고 에스테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특별히 움직임. 네. 어쨌든 근데 지금 핵심은 지금 21선 지지는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번 주는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뭐 마감되고 다음 주에 양봉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좀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랬다 저랬다가 하냐, 너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녹십자 한국콜마 제넥신 잇따라 출사표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 온도 화학 물질을 취약한 mRNA 보호막이자 약물 전달체 LNP라는 기술이죠. 네. 근데 LNP도 LNP가 이제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제 짧은 머리로. 근데 제가 안다는 건 다른 여기 제약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이런 게 중요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5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고, 이건 어쨌든 핵심 기술인데, 핵심 기술로 이제 올라갔던 게 SD팜이었죠. 근데 지금 제넥신도 LNP 기술 확보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에스티팜은 우리 그 아시아 지역에서 비독점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일상 진입, 그리고 내년 상반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노이즈라는 게 요즘에 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는데, 또 페루에서 또 새로운 명칭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뉴스를 보게 되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뭐 80%에서 88%인가? 이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화이자에서 이제 나온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뭐 원래는 델타 변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한 90에서 93%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가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면 지금 한 60%대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RNA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어제 조금 재밌었던 게 이제 골든 골드 퍼시픽이었죠. 골드 퍼시픽 이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음, 어, 골드 퍼시픽 다시 쳐야 될 것 같네요. 네, 골드 퍼시픽. 얘가 지난주,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네, 상한가를 갔었는데, 얘가 어떤 걸로 갔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억제 코로나 치료제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게 뉴스가 뜨면은,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건 그냥 주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여기 뭐 LNP 기술이나 뭐 아니면은 뭐 코로나 델타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얘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좀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델타 변이의 뭔가 효과적인 업그레이드된 mRNA 무엇인가 이런 게 좀 나와주면은 좀 이건 희망회로죠, 희망회로. 근데 이게 없으면 또 폭락을 하겠죠. 근데 희망회로다. 그런 게 좀 시장에서 잘 먹히더라. 약간 그러니까 뭐 진단 키트주들도 슈팅을 좀 강하게 주는 애들 보면은 뭐 델타 변이를 뭐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이런 진단 키트가 발명이 되었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코로나로는 이제는 좀 잘 안 먹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그런 이런 국산 개발 과제 이런 데서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몇몇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mRNA 백신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근데 지금 그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쪽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 델타나 아니면은 뭐 그 다음 뭐 감마 뭐 아니면 또 그 이상에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들을 다 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그거를 개발하면은 진짜 떡상하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이 이제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자, 이 종목이 이때 mRNA로 갔죠. 첫 번째 파동. 이게 첫 번째 파동이었고, 이후에 이게 두 번째 파동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파동이었는데, 여기서 나아가서 세 번째 파동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mRNA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된 mRNA, 델타 변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mRNA 핵심 기술을 뭐 찾았다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뭐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 잡아당기면은 올라가는데, 근데 뭔가 좀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시장은 분명히 좋거든요. 네, 시장은 분명히 좋고, 그, 아마 한 2, 3주 전에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카카오였던 것 같아요. 즉, 카카오, 네이버. 네. 오늘도 네이버가 뛰던데,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원래는 박스권이었죠. 그러니까 한 올해 내내 거의 박스권 형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박스권이다 보면은 보통 이제 철강주들, 뭐 조선주들, 그러니까 예, 흠이랑 뭐 철강주들, 뭐 포스코 뭐 이런, 그리고 건설주들 상당히 강했죠. 이게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예매한 게 무슨 뭐 이렇게 대선 테마까지 붙으면서 이제 강했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강해요.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은 여기 박스를 찢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멈칫한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카카오, 네이버, 배터리, 뭐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은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겠죠. 바이오.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은 결국에는 바이오는 올라갈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오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슈, 네,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긴 한데, 그거를 활용해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서 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민감하게 그런 이슈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네,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요, 네, 테마주 검색기를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 팀에 속해 있는데, 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종목씩 추천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내가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